동양왕의 양위를 받아가지고 이성계가 고려 왕으로 즉위를 했죠. 네. 이성계는 개경에서 즉위를 했어요. 자, 근데 개경이란 곳은 고려 왕조 500년 가까이 수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성계 생각에는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 후보지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자, 처음에 계룡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죠. 계룡은 지금의 무슨 시? 세종시, 맞아요. 그쪽으로 수도를 진짜 옮기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계룡에서 막 궁궐공사도 막 한창 하고 하는데, 이성계가 계룡을 직접 가봤는데, 생각보다 썩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 계룡이라, 세종시라고 하는 곳은 한반도 전체로 보면 가운데 있어요? 좀 아래쪽에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륜. 이 하륜은 정도전 정몽주랑 함께 이색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던 그 신진사대부 일원이었어요. 고려 말기에. 자, 근데 하륜은 그, 저, 요동정벌 당시에 요동정벌을 이제 좀 그 반대한 쪽으로 좀 찍혀가지고 그 최영 장군한테 좀 찍혀가지고 저 지방 멀리 저 좌천이 됐었다가 또 위화도 회군 이후에는 이 하륜도 이색의 제자라 그랬죠. 이색 정몽주랑 같은 편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또 좀 뭐랄까 좀 그 수도랑은 먼 저 지방으로 발령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안 풀리던 사람이었는데 조선 건국되고 나서 이 하륜이라는 사람 친구로 민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민재라는 사람의 딸이 민씨겠죠? 이 사람이 그 정한대군, 정한대군이 이성계 몇 번째 아들이에요?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란 말이에요. 이 민재가 자기 딸을 이 정한대군한테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류는 자기 친구 이 민재의 어떻게 보면 사위였던 정한대군이랑 관계를 좀 이때부터 가지게 돼요. 자, 정한대군은 훗날 누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죠? 태종 이방원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하류는 줄을 이번에 마지막엔 제대로 잡았죠. 자, 그랬던 하륜인데 이 하륜이 그냥 공자, 맹자, 유학 공부하는 거 말고도 어디가 명당이고 어디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 따지는 풍수지리설에도 좀 능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룡으로 수도 옮기는데 좀 뜨뜻미지근했던 이성계한테 수도를 무학으로 옮기자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하륜이었어요. 무학은 지금의 어디라 그랬어요? 네, 맞아. 연대, 이대, 서강대에 있는 신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신촌으로 처음에 무학으로 수도를 옮기나 싶었는데, 무학으로 가봤더니 어땠다 그랬어요? 예, 땅이 좁았다 그랬죠? 너희 나중에 연대나 여기 가면 안다 그랬죠? 가보면은 그 진짜 땅이 거기가 좀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도 넓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되게 비좁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수도를 좀 더 옮겨봐야지 해서 동쪽으로 좀 더 가봤는데, 당시 이성계가 아직 고려 장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무학대사라는 스님.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그 스님들이 잘 나가던 시대였는데 조선은 어떤 나라였어요?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죠. 그래서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 써가지고 막 불교를 막 비판하고 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그 무학대사라는 스님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무학대사가 어디가 수도가 좋을지 동쪽으로 더 가다가 웬 그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하나 만났다 그랬죠? 그 농부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예, 여기서 10리만 더 돌아가라. 거기가 수도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그 말을 듣고 자, 왔던 곳에서 10리를 더 돌아가 봤더니 거기가 수도로서 좋았단 말이에요. 자, 이성계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성계가 오자마자 여기를 수도로 하자 해가지고 정해진 곳이 어디다? 한양이다. 한양. 한양은 고려시대 때는 남경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의 수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저렇게 각광을 좀 받던 지역이었는데
암튼 여기서 딱 한양이 수도로서 결정이 되죠. 자, 수도로 결정이 된 직후에 이제 여기 궁궐도 막 지어지고 도성도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수도 건설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됐죠. 자, 수도 옮긴 이제 직후에 명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국호를 화령으로 할 건지 조선으로 할 건지 황제한테 물어봤다 그랬죠. 이때 명나라 황제가 뭘 찍어줬다고요? 예, 조선이라는 고를 정해줬다 그랬죠. 자, 새로 지어진 궁궐, 경복궁이라는 궁궐인데 그 경복이란 이름도 저 옛날 그 유교 서적 중에 하나인 시경이라는 데서, 서경이라는 곳에서 있는 문헌에 나온 이제 경복이란 이름이고, 경복궁 안에 있는 여러 그 궁전들이 있죠. 왕이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데서 무슨 전? 근정전. 생각하면서 정치해라? 생각할 사자 써가지고 사정전. 네. 그리고 편안하게 임금이 몸을 쉬어라 해가지고 무슨 전? 강령전. 그리고 그 왕의 부인 왕비 중전이죠. 중전이 머무는 궁전을 교태전. 네, 이런 궁궐들이 이제 막 지어졌어요. 그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상봉 정도전이에요. 자, 이성계의 오른팔로서 자, 조선을 사실상 세운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네. 선생님 저번에 비유를 했죠? 마지막 고려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정몽주라 그랬죠? 그 마지막 고려인을 때려잡은 사람이 이방원이었죠. 그리고 최초의 조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정도전. 근데 그 정도전도 누가 때려잡아요? 이방원이 때려잡죠. 네. 최후와 최초를 다 이제 이방원이 제거를 했죠. 자, 정도전은 부처님의 잡소리, 부처님의 개소리에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동안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한 것들, 그 불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들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자, 불교를 막 억압하는 그런 내용의 책들을 써서 내는데 그 책이 불시잡변이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조선을 다스릴 법전을 만드는데 정도전이 쓴 그 책이 조선 경국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지금 현대까지 전하지는 않지만 멸망한 나라 고려의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정도전이 펴냈다 그래요. 그 책을 하나만 더 써주세요. 옆에 고려 국사라고. 이 책은 지금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아요. 왜요? 유실된 거죠. 오래됐으니까. 자,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2명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뒤에 사진으로 가봐요. 첫 번째 부인이 신의왕후 한씨. 이성계 원래 근거지가 어디였어요? 냉면 유명한데. 함흥이었죠, 함흥. 동북면이라고 불리는 함흥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자, 이 함흥 지역에서 데리고 살던 부인. 자, 우리 저 지방을 다 뭐라고, 한자로 뭐라 그랬어요? 지방을. 그쵸? 그래서 신의왕후 한씨는 무슨 처? 향처라고 불렀죠. 지방에 있었던 부인. 그 향처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인. 그 이성계가 원래 저 함흥의 촌뜨기였잖아요. 그러다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에 잘 편승을 해가지고 개경으로 와서 고려 버스를 받게 되죠. 근데 이성계는 고려 개경의 그 어떤 근거지라든지 어떤 인맥이 없었죠. 자, 그래서 정략 결혼식으로 고려에서 당시 잘 나가던 광윤성이라는 사람의 딸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두 번째 부인이 개경에서 데리고 산 경처 신덕왕후 강씨였죠. 이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무한대군 강번과 의한대군 강석이었죠. 자, 근데 선생님 봐봐. 조선 건국하기 전에 향처였던 신의왕후 한씨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들만 6 남겨놓고 죽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조선의 최초의 국모, 왕비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신덕왕후 강씨다.
자, 이성계가 조선 건국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랬어요? 60대였다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뒤를 이을 세자 책봉이 꼭 필요했죠. 자, 세자를 보통 누구로 책봉해요? 큰아들을 책봉하죠. 자, 근데 진안대군 방우가 조-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랬죠. 술 많이 먹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죠. 일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정몽주 죽이고 고려 왕위를 찬탈한 거를 큰아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큰아들이 일찍 죽어요. 자, 큰아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들이 왕이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때 세자 책봉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바로 이방원이긴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뭐가 많은 사람? 기시? 아니, 과거 과거 국제 경력도 있고 경험. 조선 건국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 그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을 세자로 책봉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그쵸? 정몽주 죽이고 죽이는 것밖에 안 했는데, 뭐. 자, 그리고 그쵸? 킬러 본능. 그리고 위화도 회군 때 그 최영이 이성계의 가족들 인질로 잡을까봐 방원이 개경에 있던 그리고 포천이나 이런 데 나눠 살고 있던 이성계 가족들이랑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쵸 숨어 있었다가 이성계 위화도 회군에서 성공했을 때 그걸 합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이 많은 아들은 누구였다? 정한대군 이방원이었다. 네. 자, 이 이방원은 이 정한대군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패자 후보였는데 자, 문 밖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신덕원 강 씨가 울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쵸, 쫄랐죠. 누구를 세자로 책봉해달라?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달라 그랬죠. 이성계가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예쁜 부인이 부탁을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한대군이 얘기가 나왔는데 무한대군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막내였던 방석이 세자 책봉이 되죠. 어린 나이에. 만으로 11살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원을 비롯한 이 형제들이 불만이 많았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신덕원 강 씨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자, 기회가 무르익었어요. 자, 마침 또 이성계가 몸져 누워요. 병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몸져 누운 상황에서 정도전, 남은, 자, 그리고 심효생. 여기 적어놨네요. 심효생이란 사람은 이 이방석의 세자빈, 자, 세자의 부인을 세자빈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세자빈 유씨가 내시 이만이랑 사랑을 나누다가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 맞은 세자빈이 세자빈 심씨였어요. 이 심씨는 누구의 딸일까요? 네, 심효생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명은 아무튼 이 의안대군 그러니까 새로운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계 주변의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고 실권자였는데 자, 이방원이 1398년 무인년이죠. 자기를 평소에 따르던 오른팔 왼팔 같은 하륜, 이숙번 자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술 먹고 이제 남은 집에서 술 먹고 있던 사람들 다 기습했다 그랬죠? 자 침실로 숨어들었던 정도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심효생 죽이고 남은은 도망가는데 잡아서 죽여버린다. 그리고 누구 찾아갔죠? 무한대군 죽이고 세자였던 의안대군도 죽여버리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픈데 이렇게 억지로 일어났어요, 이성계가.
자, 아들 이방원. 지금 자기가 아끼던 아들 정도전 이런 사람을 다 죽였죠? 그죠?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죠, 왼수. 역적이잖아요. 곤단했죠. 근데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죠. 궁궐도 이미 이방원대 군대가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계가 너무너무 열이 받았는데, 그래도 왕자리를 자기 방원이한테 물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예요? 영안대군 방과죠. 이 영안대군한테 옥세를 주고서는 자기는 퇴위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선의 2대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다? 방과. 이 사람이 2대 정종이다. 저번 시간에 고려 왕들 순서 쭉 냈죠? 이번엔 조선시대 왕도 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1398년 무인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요 해가 무인년이었기 때문에 무인정사라고 불러요. 지금 한양이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자, 이렇게 형제들끼리 왕자리를 놓고 서로 죽고 죽이고 피를 보는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역사에서? 고륙 상쟁이라고 부르죠. 자, 왕자리를 놓고 혹은 황제 자리를 놓고 역사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왕이 되려고 동생이나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쟁이라고 불러요. 왕자의 날은 그런 사건이었죠. 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대왕 정종은 수도를 다시 옛날 고려 수도였던 어디로 옮겼다? 개경으로 돌아가. 자, 근데 방원에게는 둘째 형, 방과만 있는 게 아니었죠. 셋째 형도 있었고 넷째 형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셋째 형이었던 이간대군 이방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겁이 많고.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회완대군 고집도 세고 머리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욕심은 많았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마음 딱 맞았어요. 자, 선생님 봐봐. 1차 왕자의 나는, 선생님 봐봐. 1차 왕자의 나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 성공했다 보니까 여기서 공을 세운 공신들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여러 자기를 왕자의 난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공신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자, 공신은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포라는 사람이 나름 궁궐 점령하는데도 꽤 공을 많이 세우고 공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2등 공신이 돼요. 이숙번, 하륜, 그리고 그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지지했던 여러 이씨 왕족들만 1등 공신이 됐어요. 박포는 몇 등 공신이었다고요? 열받죠? 땅도 조금 받고 돈도 조금 받는단 말이에요. 2등 공신 내면. 자, 그래서 방간한테 가요. 지금 요때 아니면 못 치니까 지금 기회를 봐가지고 정한대군을 칩시다. 자, 근데 이게 사전에 계획이 탄로난. 자, 이렇게 해서 박포를 죽여버리고요. 이방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자기 배다른 형도 아니고 어떤 형이에요? 바로 위에 친형이죠. 그죠? 친형 죽일 수 있어요, 너희?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유배를 보내. 자, 이렇게 해서 정원대군이 2차 왕자회담까지 진압을 해요. 이제 거의 완전히 그 주도권을 정원대군 이방원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정종은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죠.
그리고 방언이 왜 정종을 선택을 했다 그랬죠? 만만해서. 이거 왜 만만해? 정종이 자기 부인이었던 정한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정종은 근데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남자가 아니라 첩이 1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 첩 사이에서는 팔남 15녀가 있었어요. 네? 자식이 23명 있었다고. 근데 정작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종이 개경에서 이방원을 자기 후계자로 만드는데, 자, 봐봐. 정종이랑 이방원은 어떤 사이예요? 부자 사이예요? 형제 사이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자기 동생을 만약에 후계자로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 동생이. 왕세 제가 돼야 되죠. 동생 제자잖아. 형 제잖아요. 그죠? 왕세 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요. 경종이 이제 영조를 왕세 제로 책봉을 하는데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이 이방원 주변에 있던 세력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정종을 이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이방원을 선생님 봐봐. 이방원을 이성계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거로 만들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성계는 자기 형한테 왕세 뭐로 책봉돼요? 자로 책봉이 돼. 자, 그러면서 이방원이 왕세 자가 됩니다. 자, 봐봐. 조선은 고려가 멸망하고 세워진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정치 기구나 여러 가지 고려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겠죠. 자, 대표적인 게 고려의 최고 그 귀족들의 합의 기구, 도평의사사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원래 도병마사라고 불렸는데 고려 후기의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꿨어요. 요게 짧게는 도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 봐봐. 고려실의 사극을 보면 고려 왕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도평의사사 아니까 도당이라는 거는 너무나 고려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종 시절에 이름을 바꿔요. 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뭘로 바뀐다? 의정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의정부 아래 딸린 6개의 실무부서가 육조라고 이름을 바꿔요. 원래 뭐였죠? 고려는 이성, 육, 고려는 육부였죠? 자, 부에서 뭐로 바뀐다? 육조로 바뀌게 된다.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들어봤어요? 육조. 정종은 자기 동생 세자 방언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고 자, 왕 위에 왕 뭐가 된다? 상왕으로 물러나게 돼. 은퇴를 한 거예요. 정종은 뭘 좋아했냐면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공 쳐가지고 골대 넣는 거. 폴로 알죠? 폴로. 폴로 들어봤어요? 네, 요거를 저 동양에서 격구라고 불러. 격. 자, 정종이 뭐 좋아했다고요? 격구. 그리고 사냥. 그리고 후궁 사랑하기. 자식 23명이라 그랬죠? 본부인이랑 사이에서만 자식이 없고, 후궁 사이에서만 자식이 몇 명이었다고? 23명. 아마 부인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아이 못 낳는 여자들 있잖아요. 자, 자궁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낳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근데 정종은 되게 슬픈 왕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동생한테 왕자를 물려줬기 때문에 조선 시대 그 숙종 때까지 왕으로 그러니까 조선 정식 임금으로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는 실록이라는 그 왕 죽으면 기록이 쓰여지죠. 근데 정종실록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고
태조 이성계, 태조실록 다음에 뭐가 온다? 태종실록이 와요. 정종은 요 묘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공정군, 공정왕이라고 불리게 되다가 나중에 숙종 때가 돼서 한 400년, 300년이나 지나가지고 정종으로 불리게 된다. 자, 이제 이방원이 새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다음에 개경은 아무래도 아니죠. 그죠? 고려시대 오랜 수도였잖아요. 자, 이제 원래 수도로 건설해놨던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이제 신하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전으로 결정하잖아. 동전 정. 너무 좋아. 자, 그렇게 해서 후보지로 됐던 곳이 개경, 그리고 무학, 그리고 어디? 산양. 홀릭인데 동전. 자, 동전 이거 띵 하는 거 알죠? 어. 자, 개경은 부가 나왔어요. 안일부. 자, 그 다음에 무학 했는데 무학도 부가 나왔어. 오로지 가가 나온 건 어디? 한양. 이거 근데 진짜 동전점으로 이거 결정했을까요? 아니죠. 미리 아마 짜놨겠죠, 이거를 각본을. 그죠? 한양으로 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아마 이걸 짜놨을 거예요. 예. 그죠, 그죠. 그죠. 근데 무학은 여기 리스트에 왜 올라왔을까요? 그게만 있으면. 이성계 오른팔이었던 하륜이 끝까지 이걸 고집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학은 결국 도읍에서 탈락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경복궁은 좋은 기억이 없죠. 네. 그죠? 자기 막 배다른 동생 죽이고 피를 많이 본 곳이잖아요. 정도전이 다 이름 정한 궁궐이고. 그래서 이방원이 태종이 새로운 궁궐을 만들어라. 자,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궁궐.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이 새로 만들어진 궁궐이 무슨 궁이다? 창덕궁이다. 알아두세요. 창덕궁은 이렇게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궁궐이다. 아주 좋지. 자, 이렇게 해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걸 환도라고 하죠? 자, 돌아와 봤더니 왕이 3명이에요. 자, 태종 이방원이 있고 자기 형 누가 있어요? 상왕, 정종이 있었죠? 자, 나이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든 아버지도 살아계셨죠? 태상왕, 이성계가 있었죠? 왕이 몇 명이다? 3명인 거예요. 아버지랑 형이 다 왕이에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 근데 상왕 정종은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격구 좋아하고 후궁 좋아하고 그냥 사냥 좋아하고 노는 것만 잘해요. 크게 위협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어때요? 무섭죠. 아버지 원래 활도 잘 쓰고 유명한 장군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원래 저 북한 사람들, 이북 사람들 원래 보통 어때요? 좀 성격이 무뚝뚝해요. 선생님 외할아버지가 저기 저 평안도 분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생전 되게 무뚝뚝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예.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어, 네, 할아버지. 2008년까지. 탈북이 아니었어요. 저희 선생님 외할아버지는 그 6.25 전쟁 때 내려오셨어요. 예. 6.25 전쟁 때 원래 그 고향을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커졌는데. 근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이제 2008년에 9월 22일 날 군대를 입대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이제 전에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할아버지 댁을 그 파주에 계시는데 가서 할아버지를 이제 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선생님이 그 외가 쪽에서는 첫 손자라 가지고 어렸을 땐 되게 이뻐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커가면서 점점 무뚝뚝하다 그랬잖아요. 얘기도 많이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 좀 대면대면 했는데
저 이제 할아버지 다음 달에 군대 가요 하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무뚝뚝하고 말씀도 없으시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야. 그리고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을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친근하게 되게 막 말을 되게 막 많이 하셨어요. 뭐 저희 안부도 막 물어보고 뭐 군대 뭐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좀 뭐랄까 좀 너무 먼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 대 사람으로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있다 선생님 군대를 갔어. 근데 2주 후에 그 군대에서 선생님 지휘관 소대장이 선생님 불러요. 그 다음에 잘 들어. 평소에 뭐 할아버지랑 관계가 좀 어땠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할아버지 좋은 분이시고 평소에 근데 막 자주 이렇게 막내는 안 했다. 돌아가셨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훈련소는 원래 휴가를 못 나오거든요. 그치?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5주 동안은 꼼짝없이 그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100일이나 있다가 휴가를 나와요. 근데 훈련소에서 직계가족 존속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은 1박을 내보내줘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 훈련소에서 2주 만에 수류탄 훈련 마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아무튼 뭐 북한 사람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북 사람들이 말이 없고 한번 이게 이렇게 좀 화가 나거나 이게 되면은 좀 무서워요. 자 그런데 아버지 태조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뭔가 좀 무서워요. 말도 없고. 자, 이성계가 주로 뭐 했을까요, 평소에? 살려줘. 뭘 했냐면, 자, 이성계가 사랑했던 부인 누구였어요? 신덕왕후? 이 강씨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다 그랬죠? 그 안에다가 그쵸. 한양 도성 안에다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 한양 도성 안에 만들었는데 그 릉이 무슨 릉이라 그랬어요? 정릉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근데 방원이 그 도성 안에 자기 그 어떻게 보면은 새엄마라고 할 수 있죠. 신덕호 강씨는 그 새엄마 무덤이 거기 있는 게 방원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무덤을 하루 옮겨요. 옮겨. 성북구 성북구면은 한양도성 아니에요. 밖이에요. 예. 밖이에요. 밖이에요. 성북구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정릉동이라는 그 이름이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두 개가 있었어요. 원래 정릉이 있었던 종로구 정릉동이 있었고 한양 도성 밖에 있던 성북구에도 정릉동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름이 정릉동이 두 개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종로에 있는 정릉동에서 릉자를 빼고 그 정릉동이 뭐가 됐다? 정동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종로구의 정동, 성북구의 정릉동이에요. 아무튼 자, 이방원이 자기가 미워했던 그 신덕호 강씨의 릉을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놓고 이 릉을 그 왕비의 릉이니까 원래 그 왕비의 릉에 준하는 그런 무덤 장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 신덕호 강씨를 첩으로 규정을 해요. 첩. 예. 아버지의 정식 왕비가 아니라 뭘로 규정한다고? 첩으로 규정해요. 그 다음에 왕비의 릉으로 장식해야 되는 그 무덤에 그 막 어떤 그 무인상이나 문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 장식물들을 다 치우라 그래요. 그 치운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버려요. 버려요. 근데 어디다 버렸을까? 쓰레기장. 음수에다 같이 위에 세워요. 우리 저 백제 성왕 머리 자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신라 사람들이? 계단 밑에 묻었죠? 밟고 다니라고. 자, 당시 봐봐. 신덕왕후 강씨 그 이름이랑 여러 가지 적혀 있는 그 묘비 비문이 있었는데 그 돌을 떼어다가 자, 너희 그 서울을 관통하는 청계천이라는 하천 들어봤어요?
청계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리, 광통교란 다리가 있었어요. 그 청계천 광통교 아랫돌로 어? 이거를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청계천 광통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덕하고 강씨의 묘비를 어떻게 해요? 밟겠죠?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자, 우리 그 박정희 정부 때 청계천 위로 차도를 만들었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 군인 대통령이죠. 빨리빨리 이런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청계천이 그 도로 한복판에 있으면은 차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기 어렵죠. 돌아가야 돼. 자, 그래서 청계천 위로 거기다 청계천에다 시멘트를 다 가득 부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차도를 만들어. 그래서 청계천은 그 아래 그 시멘트 아래다 그 아주 지저분한 똥물 같은 거 흐르는 굉장히 좀 그 위에 그리고 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뭐랄까 흉물스러운 곳이었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청계천 위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던 차도를 없애고 청계천에 덮어놨던 시멘트 있죠? 그걸 다 치웠어요. 그리고 그 똥물이 많았던 거 다 이제 좀 정화를 시켜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고 이제 지금 너희 청계천 가본 사람 있어요? 청계천 가보면은 막 산책하기 좋은 양재천 같은 코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신덕왕후 강씨의 그 묘비 있죠? 그게 그때서야 드러난 거예요. 600년 만에. 그래서 아무튼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죠.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500년 동안 밟힌 거죠. 이성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왕비가 첩으로 강등되고 그 묘비는 막 광통교 그 뭐라 다리로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되게 슬펐겠죠. 아들에 대한 원망이 어땠을까? 태종에 대한 원망이 커졌겠죠. 신덕왕후 강씨의 인척,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조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봐봐. 이성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방원한테 자, 사람을 보내요. 아들아, 나 사냥 갈게. 그러니까 이방원은 그래도 아버지랑 관계를 좀 회복하고, 효를 강조하는 나라 아니에요. 유교를 강조하는. 그래서 아버지랑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웬일로 사람을 보내서 사냥을 간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얼른 다녀오시라고. 자, 이성계가 사람이랑 이제 말을 대동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 자, 그런데, 사냥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창덕궁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점점 멀리 나가요. 자, 경기도에서 경계를 건너 황해도로 넘어갔어. 자, 이성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요. 너무 멀리 나오신 거 아니냐?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괜찮대요. 자, 그러더니 나는 뒤가 없어요. 자, 그러더니 점점 더 멀리 나가요. 그러다가 자기 따라왔던 이방원이 보냈던 군인들을 다 돌아가라고 해요. 자, 이방원이 아무리 시켰다 그래도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가 돌아가라니까 군인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도 결국은 그 군인들이 돌아왔어요. 자, 이성계가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집 위험 그래, 원래 집이 어디예요? 있는 위쪽 함흥이죠. 고려시대 뭐라고 불렸어요? 동국면이라고 불렸죠? 그쵸. 어떻게 보면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출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성계가 동국면으로 갔더니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었던 조사이 이런 사람들이 동국면으로 찾아와요. 자, 그리고는 저 불효막심한 폐륜을 저지른 저 나쁜 아들을 우리 태조 임금님께서 처벌하실 거다 하면서 이 함흥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으킨 반란 이게 조사이의 난이에요. 여자가 화난다. 자, 이거 백성들 보기에 어때요? 그 말이 맞죠? 흉하죠? 자, 아들이
그 자기 동생 죽이고 아버지 왕자리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지가 왕 되고 아버지가 지금 싫다고 자기 아들 싫다고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막장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쪽팔린 상황이었어요.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방원이 군사적으로는 이 조사이란 사람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싸우기 전에 먼저 이성계한테 사람을 보내요. 자,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을 차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이 차사가 어디로 갔어요? 함흥으로 갔죠? 자, 근데 이성계는 함흥으로 온 차사들 만나고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죽여요. 다 죽여버린다. 왜 죽여요? 싫다고. 아들이랑 얘기할 거 없다, 이거는. 너 죽어. 자, 그래서 어디 뭐 너희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 안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냥 놀리는 얘기를 뭐라고 불러요? 함흥차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 갔다 안 돌아온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함흥차사로 갔던 사람 중에서 선생님 봐봐. 요거 봐봐.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고려의 우왕 기억나요? 우왕. 창왕 기억나요?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우왕 끌어내리고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 세웠죠. 근데 창왕은 우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할 사람들한테는 창왕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공신들이 모여가지고 창왕도 끌어내리죠. 가짜를 폐위하고 진짜를 세운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운 고려 임금이 누구였어요? 공양왕이었죠. 그죠? 자, 그때 공양왕을 세울 때 가담했던 공신 중에서 성성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자, 함흥으로 갔던 차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 죽었대요. 근데 이 성성린이 이성계가 왕 되기 전부터 이성계랑 좀 친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그래서 이성계를 만나러 갔어요. 자, 그래도 태상왕 전하 돌아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성계 표정이 어때요? 하셨어요. 썩었어요. 네. 썩고 이성계가 자, 사람들한테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성계 뭐죠? 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성성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굴이 하얘졌겠죠? 자, 이성계가 물어봐요, 성성린한테. 자네 나보고 지금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 하러 왔지? 자, 성성린이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아닙니다. 자, 저는 그냥 태상왕 전하가 뵙고 싶어서 왔고, 만약에 내가 그 태상왕 전하가 한양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얘기를 만약에 하러 왔다면은 내 자식들이 두 눈이 멀 겁니다. 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성성리는 다른 차사들과 달리 목숨을 건져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들 눈이 멀었다고 네, 그런 카더라가 전해져 와요. 연려실기술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래서 성성리 실패했죠.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또 이성계랑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박순이라는 사람이 가야지. 자, 선생님 봐봐. 자, 이 박순은 나름 꾀를 썼어요. 자, 이성계의 그 감성을 좀 건드리려는 머리를 쓴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엄마 말이랑 새끼 말을 데리고 이성계한테 가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저 엄마 말을 바깥에 묶어놓고 새끼 말만 데리고 그 이성계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엄마 말이 보고 싶으니까 계속 뒤쳐다보면서 엄마 말 그대로 히잉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순이 이렇게 얘기해, 이성계야. 지금 짐승도 이렇게 자식이 어미를 그리워하는데, 하물며 지금 한양에 계신 그 전하가 지금 태상왕 전하를 얼마나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성계가 이 얘기를 듣고 또 삔또가 좀 상했어요. 결국은 그 얘기 하러 왔네.
또 그 얘기하러 온 거지. 너 죽을래? 그랬더니 박순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돌아가요. 싫어.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자, 이성계가 순간 뭔가 느낀 게 있어서 박순을 바로 죽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돌려가. 예, 어,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박순을 죽이라고. 자, 근데 만약에 박순이 그 함흥 가기 전에 용은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죽이고 그 강을 이미 건너갔으면 살려주라 그래요. 자, 근데 박순이 마침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용은강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건너기 전에 그 용은강 전에 있는 조그만 민가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결국 강을 못 건넜죠. 그래서 이성계가 보낸 추격군에 의해서 박순도 목숨을 잃는단 말이에요. 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박순이 죽고, 진짜, 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함흥차사 중에서는 성성님 빼고는 아무도 돌아오지를 못했다. 진짜. 자, 결국은 이방원이 군대를 보내요. 조사이는 군인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자, 정작 이방원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조사이의 나는 손쉽게 진압이 됩니다. 너무 험하네. 그쵸, 너무 허무하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성계가 이방원에 의해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요 박순이 죽은 다음에 무학대사 기억나죠? 이 무학대사가 마지막으로 이성계를 한 번 더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근데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워낙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한양 천도를 또 이끌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죽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 이제 이방원이 아버지도 모시고 왔어요. 자, 이성계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이때부터 이성계는 아들 말을 잘 들어요. 네. 한번 아들이랑 아버지끼리 지금 반란 일으키고 얼굴에 핏대 세우고 안 좋았죠. 근데 조사이에 난 이후로는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 말을 잘 듣는다. 일하면 아버지가 아들만. 자, 방원은 이제 조선이란 나라 왕이 됐어요. 천신만고 끝에. 자, 조선이란 나라를 보니까 선생님 봐. 네. 방원이 왕자의 난을 어떻게 일으켰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몇 명 동원하고 집에 있는 하인이랑 이런 사람들 한 40명, 50명 모아가지고 궁궐을 기습해가지고 일으킨 게 왕자의 난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있는 노비나 하인들 무기만 주면은 그저 군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 왕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 개인이 개별적으로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나 이런 하인들을 그렇죠. 사병이라고 부르죠. 언제든 자기한테 칼끝을 들이댈 수 있는 이 사병을 방원이 모두 없애버려요. 이방원 주변에 있던 공신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런데도 이방원이 이거를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사병을 모두 혁파한다. 그러면 이제 혁파된 사병은 모조리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국가의 병사, 공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공신들의 힘이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원은 그렇죠. 이 외척을 제거한 아빠 쪽 그 사촌들을 친척이라고 하고 엄마 쪽 사촌들을 외척이라고 하죠. 외가댁 식구. 자, 이방원 아까 자, 부인이 혹시 누구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성이 뭐였지? 시운의 집안. 네, 여흥민 씨예요.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원경왕후 민 씨. 자, 원경하고 민 씨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민재라는 사람의 딸이라 그랬죠? 민재는 고려 말기에 과거 급제한 그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민재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하륜 기억나죠? 자, 아무튼 요런 관계인데 이 원경왕후 민 씨가 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민무칠, 민무구, 난 감이. 민무휼, 민무회. 자, 남동생이 몇 명? 4명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방원은 원경원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4명 있었어요. 큰아들이 양녕대군. 큰아들이 뭐라고요?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 뭐라고요? 셋째가 숭령대군. 막내가 성령대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깝지. 아, 성령대군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금방 죽었어요. 자, 근데 이방원이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자, 이 선의쇼를 많이 해요. 선의가 뭘까? 선의. 왕자리 넘기는 거야, 아들한테. 자, 당시 세자가 큰아들이었던 양녕이었단 말이에요. 이 양녕한테 왕자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하들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유교 사회에서는 자, 군주는 죽을 때까지 임금이고 왕이기 때문에 임금이 임금 자리를 놓지 않게끔 신하들은 절대적으로 말려야 돼요. 이걸 말리지 않으면 불충이에요. 자, 그래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해 볼 겸 나 왕 안 해. 나 왕 안 할 거야. 아니 되옵니다. 신하들이 하는 거를 즐겼다고 이방. 재밌다. 자, 그렇죠. 근데 이방원이 선의하겠다고 또 그날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민무질 민무구가 아니 되옵니다 안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웃었다는 걸 본 사람들은 내시들. 그것도 방원 주변에 있는 내시들. 환관들. 여기 없는 사람들. 자, 웃었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왕자리 물려주겠다는데 웃어? 이거는 뭐예요? 아니요. 예, 불충, 역적이더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는 민무질, 민무구를 유배 보낸 다음에 사약을 먹여서 죽여요. 너희 아버지가 엄마 남동생들을 죽인 거예요. 외삼촌들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좋아할까요? 엄마가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러니까 원경하고 민씨가 몹시 화가 나고 분했겠죠? 이런 거 다 방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로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왜 죽였을까요? 왕권을 누구주님이 나가자. 그렇죠. 자기 왕자리도 위협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고 자기 어린 아들들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왕자들의 외삼촌들 아니에요. 이 외삼촌들이 권력을 쥐고 휘두를 수 있다. 자,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무리를 해가면서 이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민무휼, 민무회도 다 죽여버린다. 자,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자, 이방원이 근데 그렇게 저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막 죽이는데 자기 아들만큼은 끔찍하게 예뻐했어. 금쪽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특히 큰아들 양녕대군을 아주 예뻐했는데,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이 양녕대군은 요거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공부를 안 했어요. 먼저 공부 안 하고 여자 좋아해요. 술도 좋아해요.
20살 전에 술 마신 적 있어요? 그죠? 이거 지금. 지금 너희 나이 때도 음주 가능한 나이에요. 사냥도 좋아해요. 오로지 공부는 싫어해요. 자, 그리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나는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봐봐, 선생님 봐봐, 봐봐. 자, 이 여인은 김한로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미 시집을 간 여자예요. 유부녀죠? 유부녀 뭔지 알아요? 어리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예뻐가지고 마음에 어리고 눈에 어리고 그랬던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이 나죠? 자, 그런 어리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뭐였다고요? 유부녀였어요. 자, 근데 이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사귀어요.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지금. 아, 자, 명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명나라 사신을 막 대접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그 술 따르는 기생이 하나 왔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름은 봉지련. 네? 홍진 여기. 자, 그리고 원래 세자는 선생님 봐봐. 세자는 궁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궁 안에서 열심히 그 수업 받고 해야 되는데 궁 밖으로 몰래 나갔어요. 자, 이호방.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 건달들인데 이 건달들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건달들을 몰래 궁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건달들 통해가지고 궁 밖으로 나가는 루트를 입수해가지고 궁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저 멀리 평양까지 놀러 가서 소행이란 기생을 또 만나요. 아이, 맞나? 그리고 자기 아빠의 형이니까 큰아빠죠. 큰아빠 정종. 정종이 사랑하는 후궁이었던 초공장이랑도 나요? 사랑을 나눠요. 막장이죠? 네. 이거 아니야.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방원이 벼르고 기회를 주고 주다가 양령을 어떻게 했다? 폐실자 시켜요. 그리고는 평소에 제일 싹싹하고 공부도 잘하고 책을 한번 놨다 하면은 놓지 않는 셋째 아들 누구한테?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그리고 2달 만에 임금자리를 세자된 지 2달 만에 임금자리를 물려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세종대왕이다. 효령은 솔직히 안 짜파게티예요.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불교에 관심이 많는 건 조선 군주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죠. 자, 그래서 효령대군은 그 패자 책봉에 대해서 제외가 되고 셋째 충녕대군이 네, 태종의 대왕으로 임금이 된다. 자, 태종은 물러난 다음에도 5년 정도 더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세종대왕 얘기를 할게요.